두 가지 원인이 만나면 당뇨가 생기게 되는데요. 25%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조현철입니다. 당뇨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많이 궁금하시죠? 당뇨병의 원인을 이해하면 당뇨를 미리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당뇨가 있으신 분, 그리고 특히 당뇨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국제당뇨병연맹에서 예측한 2045년 당뇨병 환자 증가율인데요. 특이한 점은 북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지역의 당뇨병 환자가 서양에 비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양 사람들이 고기나 피자,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당뇨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당뇨병은 옛날부터 못 먹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를 설명해주는 연구가 서울대에서 발표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의 췌장의 크기가 서양인의 췌장의 크기에 비해 월등히 작은 반면 췌장 내 지방 침착은 22%나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췌장의 기능 또한 서양인에 비해 36.5%나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잘 먹지 못해 자연스럽게 췌장이 발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었죠. 어차피 많이 못 먹으니까 췌장이 작아도 다 커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엔 어때요?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먹죠? 기름진 거 많이 먹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췌장이 잘 버텨주질 못하는 거예요. 번아웃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당뇨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번아웃이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췌장세포들이 음식 많이 들어오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일을 해야 되는 공장을 10명의 일꾼에게 일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일을 다 마쳐야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하나 둘씩 쓰러져요. 그렇게 되면 그저 있던 10명도 5명으로 줄게 되고 그 후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을 끝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일을 다 끝내지 못하는 때를 우리가 당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췌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혈당을 낮추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당뇨인 거예요. 특히 당뇨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가 더 잘 생기는데 부모 중 한 분이 당뇨가 있을 때는 25%, 그리고 두 분 모두 다 당뇨인 경우에는 50% 정도에서 당뇨가 발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병 자체가 유전되는 걸까요? 아니죠. 병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췌장의 기능과 크기가 유전되는 거예요. 일반인에 비해 크기가 작고 기능이 약한 췌장이 유전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다 당뇨가 생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원인이 만나면 당뇨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과다한 칼로리의 섭취로 인해 지방세포가 증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여러 호르몬 때문에 생긴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손바닥 마주치듯이 딱 맞아 떨어지면 당뇨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췌장 공장에서 과로사 하던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 공격. 그래서 일을 다 못 끝난 상태로 쫙 뻗어버린 상태를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세포가 없었다면 이 지경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당뇨엔 가장 먼저 살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당뇨가 발병하기 전에는 오히려 베타세포들이 과하게 일을 해서 분비된 인슐린 레벨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다시 말하면 너무 과하게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 초기 베타세포의 과로사로 베타세포의 수화 기능이 50%까지 감소하게 되면 당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뇨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베타세포의 수화 기능은 더욱더 떨어져 25%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뇨는 연속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라 해도 다 같은 당뇨가 아닌 거예요. 초기 당뇨인 사람도 있고 많이 진행된 당뇨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당뇨의 치료는 초기에 미리 예방하는 거겠죠. 유전적으로 베타세포의 수와 기능이 낮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악화시키는 비만 그리고 과도한 칼로리의 섭취를 줄인다면 여러분도 다 당뇨를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없더라도 비만하거나 공복 혈당이 상승한 당뇨 전 단계의 경우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당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당뇨는 발병하기 전에 오랜 기간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극적인 체중 감량으로 그 뿌리를 뽑아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빠르게 의학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기까지 내과의사 조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